안녕하세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G캐시, 그러니까 GEC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확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G캐시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프라이버시 코인 다시 뜨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G캐시 개발사인 엘릭트릭 코인 컴퍼니 ECC가 최근에 발표한 2025년 4분기 로드맵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이 로드맵 자료들을 토대로 G캐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G캐시가 도대체 어떤 암호화폐인지 그 정체성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캐시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면 거래 당사자나 금액 같은 좀 민감한 정보는 완전히 숨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택적 프라이버시 기능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거래를 강제로 익명으로 처리하는 모네로랑은 좀 다른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생태계를 쭉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가 바로 말씀하신 엘릭트릭 코인 컴퍼니 ECC입니다. 단순히 코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G캐시의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 같은 걸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ECC가 G캐시 프라이버시 기술을 정말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잖아요. 초기에 그 스프라우트 프로토콜이라고 있었죠. 거래 증명 크기랑 속도에 좀 중점을 뒀던, 거기서 시작해서 Zcash NARKS 기술로 효율이랑 보안을 확 끌어올린 세플링, 그리고 지금은 최신 헤일로 증명 시스템을 써서 그 신뢰 설정이라는 과정 없이도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를 구현한 올처드 프로토콜까지 왔고요. 기술 발전이 정말 눈에 보이죠. 자체 모바일 지갑 자시도 운영하면서 사용자들하고 접점도 넓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탄탄한 기술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확 더해지니까요. ECC가 내놓은 이 새로운 로드맵이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 계획 그 이상이 된 거죠.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G캐시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2025년 중반 넘어서면서 특히 9월부터 GEC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9월 중순에 한 $50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420 수준까지 치솟았거든요. 거의 8배 이상 오른 건데 이 정도면 그냥 시장 변동성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어떤 강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네, 가격 급등도 물론 눈에 띄지만 저는 G캐시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이 적용된 코인, 그러니까 차폐된 실디드, GEC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량이 410만 개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410만 GEC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유통량 중에서도 꽤 큰 비중이고 특히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G캐시 사용자들이 단순히 가격 오르는 것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의 진짜 핵심 가치인 프라이버시 기능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예전에 프라이버시 코인 하면 딱 떠오르던 게 모네로였는데 이 모네로의 시가총액을 G캐시가 넘어섰다는 소식은 상징하는 바가 꽤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솔루션으로서 G캐시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ECC의 4분기 로드맵이 앞으로 G캐시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CC가 이번 4분기에 딱 집중하겠다고 밝힌 핵심 업데이트 4가지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임시 주소, 에피메럴 애드레시스라는 걸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데서 수합, 그러니까 코인 교환 거래를 할 때마다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로운 일회형 투명 주소를 딱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거래할 때마다 주소가 바뀐다고요? 거래할 때 일회용 주소를 쓴다니 확실히 추적은 어렵게 만들겠네요. 근데 이건 수합 거래에만 해당되는 기능인가요? 보통 일반 송금이나 입금 받을 때도 같은 주소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임시 주소는 주로 수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정 거래 유형의 프라이버시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업데이트가 또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자동 주소 변경, 어드레스 로테이션 기능입니다.
이건 사용자의 공개된 투명 주소로 ZEC가 입금될 때마다 지갑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입금부터는 그 새 주소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아하. 네,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같은 주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군요. 임시 주소는 특정 거래 유형의 프라이버시를 높이고 자동 주소 변경은 좀 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주소 재사용을 줄여주는 거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따로 할 거 없이 프라이버시 수준이 올라가니까 꽤 매력적이겠는데요. 세 번째 업데이트는 하드웨어 지갑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키스톤 하드웨어 지갑 동기화 기능 개선입니다. 키스톤이 재캐시 원하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지갑 중 하나잖아요. 근데 가끔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시 동기화해야 하는 좀 번거로운 문제나 주소 표시 관련해서 자잘한 오류 같은 게 사용자 경험을 좀 해쳤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번 업데이트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키스톤 사용자들이 Gcash 자산을 더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Gcash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안하고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Gcash 생태계 운영의 투명성하고 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P2SH, 기반 멀티시그 지갑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Gcash 개발 자금,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승인한 개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P2SH, 즉 Pay to Script 해시 기술을 활용한 멀티 시그니처, 다중서명 지갑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개발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미리 지정된 여러 명의 관리자가 다 같이 서명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여러 명이 같이 승인해야 하는군요. 네, 특정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걸 원천적으로 막고 펀드 운영의 투명성이랑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네 가지 업데이트 모두 다 목표가 아주 뚜렷하네요. ECC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기술 구현하면서 쌓였던 문제들, 이걸 기술 부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걸 해결하고 또 Gcash 지갑 같은 사용자 접점에서의 경험, 특히 프라이버시랑 사용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꼭 필요한 개발 펀드 운영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 스펙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가치랑 생태계 건강성을 높이려는 좀 실질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는 프라이버시 코인 시장 안에서 Gcash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네로 시총 추월 같은 시장 반응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고요. 둘째는 기술적으로 볼 때 주소재 사용 방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서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려는 시도라는 점이에요. 이론적으로 프라이버시 보장된다 이걸 넘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추적 가능성을 낮추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체감되는 변화가 꽤 클 것 같아요. 자동 주소 변경이나 하드웨어 지갑 연동 개선 같은 건 확실히 Gcash 쓰는 걸 더 편하게 만들어줄 테고요. 특히 그 멀티시그 도입해서 개발 펀드 운영 투명성이 높아진다면 Gcash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신뢰도 향상에도 분명 기여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기대되지만 뭐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요. 이런 프라이버시 강화 움직임이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나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균형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역시 규제 당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금융거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 세탁 방지, AML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규제하고는 좀 긴장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Gcash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규제 당국의 감시망도 더 촘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 기술과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건 Gcash뿐만 아니라 모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프로젝트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거죠. 앞으로 각국 정부라 국제기구가 프라이버시 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 그 방향성에 따라서 Gcash의 미래도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병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로드맵이 훌륭하고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게 곧바로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나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확산되는지 그 속도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GEC 가격이 단기간에 8배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가격이 미래 가치를 얼마나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건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일지, 아니면 혹시 조정 가능성은 없는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G캐시나 프라이버시 코인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꾸준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발표된 로드맵상의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시 주소나 자동 주소 변경 기능 같은 것들. 이게 정말 약속대로 네트워크에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주소 재사용 빈도 감소 같은 어떤 측정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능력해도 사용하기 너무 복잡하거나 특정 지갑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된다면 대중화되긴 어렵잖아요. Z캐시 지갑의 사용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키스톤 같은 하드웨어 지갑 지원 확대가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편리함을 주는지 실제 사용 후기 같은 걸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셋째는 아까 강조했던 규제 동향을 꾸준히 따라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상장 폐지한다거나 이런 규제 변화는 Z캐시의 가치나 접근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관련된 뉴스나 감독 당국의 발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Z캐시의 실제 사용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폐된 실디드 트랜잭션의 비율이라든지 활성 지갑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Z캐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Z캐시의 2025년 4분기 로드맵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코인 시장의 현재 위치와 또 미래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Z캐시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프라이빗이라는 핵심 철학에 대한 어떤 고집, 또 여기에 반응하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흥미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로드맵 말고도요. G캐시가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 레이어로 기능하려는 그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또 자체 모바일 지갑인 제시를 앞으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네로 외에도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아제텍 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쟁자들하고의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또 추적 가능해지는 이런 디지털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술적인 구현체라고 할 수 있는 G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